나는 왜 혼자 살게 되었나? 자식과의 단절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자식은 있으세요? 그 말에 나는 네, 아들 하나 있습니다. 라고 말한 후 마음속으로 덧붙입니다. 하지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서운함을 넘어선 이 침묵은 오랜 시간 쌓인 오해와 무심함, 그리고 외면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를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아이를 버린 것도 아닌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서로를 모른 척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말하지 않아도 서로 피곤한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로 바빴고 결혼하고 아이까지 생긴 후에는 아예 목소리 듣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요즘 세상 살기 힘들다더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엄마도 그 나이 땐 정신없었지 하며 이해하려 했죠. 명절에도 이번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애가 아파서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해마다, 그리고 결국엔 전화 한 통 없는 설날이 되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말하지 못한 서운함이 쌓였습니다. 몇 년 전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번 날짜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전했지만 아들은 말했죠. 엄마, 저 그날 출장이라 못 내려가요. 간병은 병원에 부탁하세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말도 더는 하지 말아야겠다고. 엄마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 그 믿음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에게 부탁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손주 생일은 기억해도 엄마 생일은 까먹습니다. 손주의 생일엔 사진과 케이크 사진이 SNS에 올라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생일에는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려 해도 하루 종일 핸드폰만 쳐다보다가 결국 밤늦게 스스로 불 꺼진 방 안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가끔은 내가 투명 인간이 된 기분입니다. 분명히 살아있고 기억도 나고 밥도 먹고 웃기도 하는데 그들의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잘못 키운 걸까? 자식과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내가 뭘 잘못했을까라는 자책이 찾아옵니다. 어릴 땐 돈이 없어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줬고 중학생 땐 도시락 반찬이 부실하다고 투덜대던 얼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아이가 졸업하고 취직했을 때 제가 고생했어라고 눈물 흘리며 안아줬던 날도요. 그런 순간들이 지금에 와선 너무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내가 낳은 자식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들 조언합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자식이 태어날 때 아팠던 사람입니다. 그 아이가 첫걸음마 뗐을 때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와 연락이 끊긴 지금도 전화벨이 울리면 혹시 아들이 아닐까?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엄마 괜찮냐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혼자서도 살아갈 수는 있지만 부모의 마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밥 먹고 같이 운동하는 노인들과 안부를 묻고 집에 오면 라디오 틀어놓고 책을 읽습니다. 생활비는 쪼들리지만 한 달에 한 번 영화관 가는 날이 제겐 소소한 행복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딴 친구 덕에 같이 돌봄 공부나 해볼까 하는 마음도 생겼고요. 하지만 그 어떤 바쁨 속에서도 마음 한쪽엔 여전히 그 아이가 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었어. 엄마 생각은 자주 했어. 그 말 한마디면 지금까지 쌓인 오해와 거리감 단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은 멀고 계산은 빠른 자식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정은 멀어졌는데
돈 이야기는 가까워집니다. 얼마 전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혹시 나중에 요양원 가게 되면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자식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집 팔고 좀 더 편한 곳으로 옮길까 생각 중이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아들이 말하더군요. 그 집 제 명의로 해놓으면 안 돼요? 어차피 엄마 혼자 살면서 불안하잖아요. 그 말 속에는 걱정보다는 차후를 위한 포석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돌봄은 없고 상속은 챙기려는 아이들. 나는 자식에게 기대한 적 없습니다. 병원도 혼자 가고 장도 혼자 보고 혼자 끼니 때우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자식들이 연락해오는 건 보험 어디 들어놨어요? 통장 정리는 잘 해두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습니다. 마치 모르는 척, 못 들은 척. 돌봄은 없는데 내가 죽은 뒤에 정리만 걱정하는 모습은 지금껏 내가 쏟아온 사랑이 무엇이었는가를 돌아보게 합니다. 집은 누구 명의예요? 라는 질문이 두렵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은 말도 없이 출장을 갔다고 했죠. 그 며느리는 말끝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요즘 사기도 많고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혹시 그 집 제 이름으로 전입만 해놓을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집을 미리 증여받는 조건으로 부부가 대출을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순간 심장이 두근거릴 만큼 아팠습니다. 살아있는 부모의 존재는 불편하지만 그 부모가 가진 부동산은 매력적인 자산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자식의 눈엔 내가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정말 묘합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보다 내가 가진 재산의 크기를 더 따져보는 자식들. 예전엔 엄마 힘들지 마요 하던 아들이 지금은 엄마 재산은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라는 말을 먼저 꺼냅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있고 아직도 하루 세 끼를 먹고 기억도 또렷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엔 언제쯤 정리될까라는 마음이 먼저 익히는 듯합니다. 나는 아직 떠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이 아니고 내일도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살아있고 혼자지만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무엇보다 누군가의 엄마로서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내가 살아온 삶을 먼저 봐주세요. 내가 지켜온 이 집, 내가 모은 저축, 그 모든 것은 자식에게 줄 유산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을 지탱하는 자존심입니다. 부모를 사람으로 봐주세요. 나는 요즘 거울을 자주 봅니다. 주름진 얼굴, 희미해진 머리칼. 하지만 여전히 나다운 내가 보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내가 가진 것들은 내 삶의 흔적이다. 부모를 남겨줄 무언가로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할 누군가로 봐주세요.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늙어간다고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은 늙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아이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엄마라고 부르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이든 1년 뒤든 10년 뒤든 나는 아직 그 자식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다시 나를 기억해 주길 바라는 한 사람입니다. 나는 돈이 아니라 당신의 엄마입니다. 자식과 단절된 삶 속에서도 가끔은 나도 모르게 전화를 기다립니다. 혹시 이번에는 재산 얘기가 아닌 엄마 잘 계세요? 라는 말 한마디일까봐. 부모는 바보가 아닙니다. 모든 걸 알고도 모르는 척할 뿐입니다. 마지막까지 품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자식의 마음 한 조각입니다. 다음을 준비하며 이 이야기는 수많은 부모 세대
특히 조용히 상처받고 있는 독거노인의 현실을 담았습니다. 이 글이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 글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를 전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이야기를 이어가 주세요.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시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건강찾기 운동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